70년 분달의 끈, 한반도 통일을 이끌 정도령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언가 도나토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통일을 이끌 운명의 인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극비리에 만나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동안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의 한반도는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고대 예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실체와 당신의 운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인류를 이끌어온 예언의 힘과 그 영향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미래를 알고 싶은 갈망이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별자리를 읽고 자연의 징조를 해석하며 다가올 운명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런 갈망이 바로 예언의 시작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 그런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인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동양에서는 5000년 전 보키시가 창안에 따른 역경, 이 세상의 이치를 풀어냈습니다. 64결을 통해 우주의 변화 원리를 담아낸 이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점성술은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사를 연결했고, 우리 무당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산신령이 내게 말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무당의 예언은 개인의 운명부터 국가의 미래까지 아우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백두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예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센츄리라는 예언집을 통해 프랑스 혁명부터 세계대전까지 놀라운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는 트랜스 상태에서 수천 건의 예언을 남겼고 많은 부분이 현실이 되었죠. 서양 점성술은 태양, 달, 행성들의 위치로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은 큰 변화의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전 수많은 예언자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전에도 여러 예언들이 대변협을 암시했죠.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 말기 정감록의 예언은 민중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변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죠. 많은 예언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현실에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실제로 통일에 앞당길 수도 있는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후 위기를, 누군가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또 누군가는 인류의 영적 각성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예언가 도라톨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다는 점이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가치입니다. 이런 수천 년의 예언 전통 위에 서 있는 도라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반도 통일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시대의 신호판일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출신의 이 예언가가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도라토 로드리게스. 그의 이름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예언가로 불립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처럼 미래를 비추는 그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나토의 첫 예언은 10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닥칠 홍수를 꿈에서 보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지만 아이의 말이라며 무시당했죠. 그러나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폭우로 마을은 물에 잠겼고 오직 도나토의 말을 믿은 몇 가지 고만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야 문명의 마지막 후손이라 알려진 도나토는 할아버지로부터 고대 예언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마야 제사장들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30년 가까이 묻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도나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3년 전에 예견했을 때였습니다. 이 글이 추락하고 세계의 돈이 모래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그의 비유적 표현은 후에 미국 경제의 몰락과 세계적 금융위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19년 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한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는 팬데믹의 확산 패턴과 종식 시기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도나톨은 화려한 언론 노출을 거부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집은 책과 고대 유물로 가득하며 매일 새벽 영상을 통해 영적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종교도 따르지 않지만 모든 영적 전풍의 경의를 표하는 보편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도나토와 한국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백두산에 올라 3일간 명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고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세계를 구원할 빛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의 첫 메시지는 당시에 그저 신비주의적 표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도나톨은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은 한반도 운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불가능해 보이던 통일에 이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곧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나토에 따르면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부르며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도나토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티베트의 고승대, 호피 인디언 장로대, 그리고 유럽의 몇몇 투시가들이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나톨은 자신의 예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거부합니다. 그는 진실은 공짜로 전해져야 한다고 믿으며 어떤 책이나 유료 강연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번역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나토의 한반도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 시작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도나토가 말하는 세계적 전환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의 구체적인 예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도나토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거대한 각성의 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느껴지십니까?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나토는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강대국 간의 정치적 긴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예측직발의 상황은 이런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러시아의 행보 역시 예측 불가능해졌고 EU의 내부 균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나토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 지도자들 간의 비밀 회담이 열릴 것이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술적 혁신 역시 2025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공개된 뉴럴링크 3.0불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죠. 도나토는 이런 기술적 도약이 단순한 편의성 현상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양자 에너지와 내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혁명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올 초 발생한 태평양 연안의 연속적인 지진과 이상 기후 현상은 도나토가 3년 전 예견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연의 변화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해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나토가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인류의 영적 각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 집단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변화의 중심에 아시아, 특히 한반도가 있다는 것이죠. 도나토는 아시아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든
새로운 시대의 빛도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표현을 제겨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특별한 이치를 차지합니다. 그가 말하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섭니다. 도라톨은 한반도가 영적 에너지의 교차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민족의 과 지혜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자 올해 초 백두산 근처에서 관측된 이상현상에 대해 도나톨은 땅의 기운이 깨어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이 영적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이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라토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5년이 단순한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변화의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이 끓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순간과 같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라톨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함령의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운명의 인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 내부의 갈등, 그리고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아픔까지. 하지만 도나토의 예언은 이 모든 고난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에 따르면 한민족의 분단과 고통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마음이 될 것이다. 도나토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한반도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영적, 문화적, 기술적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융합되는 곳, 그것이 바로 통해 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나토는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적 리더십을 통해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도라톨은 분단된 상태로는 한국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개로 나뉜 신잼으로는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한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통일이 먼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라톨은 이미 통일에 향한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북한 내부의 변화입니다. 그는 단달해 보이던 얼음이 안에서부터 녹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평양에서 발생한 미심도며 고위 간부들에 잇따른 망명시도, 그리고 식민난의 악화는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들입니다. 도라톨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변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외부의 압력 역시 통일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도나토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두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물밑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그가 주목하는 또 다른 요소는 빔의 협정의 존재입니다. 도나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해 한국에 대한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허황된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 열린 몇몇 국제회의에서 드러난 단서들은 도나토의 예언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비공개 세션에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소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난 사실도 확인되었죠. 하지만 도라토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일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양쪽 세계를 이해하는 다리건설자라고 묘사합니다. 정치인일 수도, 사업가일 수도,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배경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풍합을 넘어 민족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라토는 예언합니다. 그는 이 인물이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라톨은 이 지도자가 출현하는 과정을 강물이 산에 만나 방향을 바꾸듯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와 민족의 염원이 만나 탄생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를 꽃이 필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나토는 하루아침에 벽이 무너지는 극적인 사건보다는 서서히 얼음이 녹아내리듯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도나토의 이 예언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의 다른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온 것처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예언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나토의 예언은 그에 대해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시대를 이끌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간드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도나토가 예언한 한반도 통일의 주역은 과연 누구일까요? 도나토의 예언에서 이 지도자는 태양이 뜨는 곳에서 온 빛의 전달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먼저, 나이에 관한 힌트입니다. 도나토는 이 인물이 젊은 얼굴에 오래된 영혼을 지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는 젊지만 지혜와 통찰력은 노련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인지 군인인지에 대해서는 칼을 들었으나 펜을 택한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군사적 배경이 있지만 평화적 방법을 선택한 인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은 강경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한 정치인의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의 영적 연결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도라톨은 이 지도자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 종교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깊은 영적 직관과 우주적 지혜를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계 정치와의 연관성에서도 흥미로운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인물은 서양의 머리와 동양의 가슴을 가졌다고 표현됩니다. 서구의 합리성과 동양의 정서적 지혜를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과 이미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나톨은 이 지도자의 출현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번개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듯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쿠데타라 혁명이 아닌 기존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 내 개혁 성향의 고위 인사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를 오가며 경력을 쌓은 몇몇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정치권 밖에서 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해온 한국인 고위 관료, IT 기업의 비전 있는 CEO,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운동가 중에 그 주인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이 지도자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배경을 가졌거나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온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도나톨은 이 지도자의 등장 시기에 대해 꽃이 피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물은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예측과 분석은 도나토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영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나톨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돕는 자라는 말로 이 신비로운 인물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민족이 함께 꿈꾸고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자 결국 예언된 지도자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든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통일이 실현된다면 그 이후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찬 번영의 시대가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혼란이 찾아올까요? 통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나토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은 단순한 국경선의 소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제거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나토는 이런 비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상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녘 땅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그의 표현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히토리를 비롯한 광물 자원이 6조 달러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해 한국의 경제력은 현재 남한 국내 총생산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도나토는 예측합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8천만 통합 인구가 만들어낼 상승 효과는 한반도를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아침에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7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의 이질화,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격차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나토는 한민족의 유전자에 담긴 공통된 정서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역할입니다. 도나토는 밀레니얼과 Z세대가 통일 한국의 통합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반도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통일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도나토는 통일 한국이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닌 평화를 통한 안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비핵화와 중립국 지위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는 향후 5년간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나토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세계 인구 구조와 분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도나토는 전쟁, 전염병, 기후 위기로 인해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안전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반도가 안전한 피난처로 부상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연합 인구보고서가 이미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통일 한국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 권력 구조의 재편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듯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도나토는 예언합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중견 국가들의 연합체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 한국은 조화로운 리더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도나토는 한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통일 경험이 다른 분쟁 지역에도 영감을 주는 평화의 템플릿이 된다는 것이죠. 셋째, 영적 문화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도나토는 통일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새로운 문명의 발생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조화의 지혜가 세계를 치유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인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는 2027년을 영적 각성의 해로 지목하며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오래된 이 이제 세계를 위한 빛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 민족의 상처가 오히려 인류를 위한 지혜로 승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나토의 충격적인 예언들, 정말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나토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을 역사적, 현실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나토의 충격적인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일부는 실현되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나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그의 지정학적 예측 중 80% 이상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면 도나토의 예언과 맞닿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북한의 내부 균열 징후, 주변국들의 새로운 접근법 모색,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된 시각 등은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선고가 아닙니다. 도나토 자신도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가능성의 제시이며 궁극적으로 그 실현 여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나토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통일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